근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 EGR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제수환 장치, 이그조스트 가스 리서큘레이터가 되겠죠. 리서큘레이션, 예. 네, 리서큘레이션.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왜 배기가스를 재순환을 시키며, 그리고 그 장치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 필요도 있어요. 우선 EGR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발생을 낮추기 위한 기술로서, 장비로서 사용이 됩니다. 일종의 이제 배출가스 저감 기술인 거죠. 그렇죠.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그 가솔린하고 디젤의 차이점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가솔린 엔진에도 EGR이 들어가고 디젤 엔진에도 EGR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의 EGR의 역할은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소실에서 이루어지는 연소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소의 그 온도를 낮추는 그런 목적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EGR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킹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고온에서 그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해서 압축된 혼합기에다가 불꽃을 튀겨줘야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 연소 상황인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꽃을 튀겨주기 전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이상연소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상연소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 연소 온도를 떨어뜨려서 정상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솔린 엔진의 EGR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연소가 노킹이라고 하는 거고, 노킹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솔린 엔진에는 EGR이 쓰이는 거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압축 착화 방식, 그러니까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폭발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소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디젤 엔진에서 중요한 그 유해 배기가스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이는 게 디젤 엔진 EGR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배출가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인 연료가 들어가서, 아까 왜 우리 산소하고 그다음에 뭔가 땔감이 필요하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공기 중에 있으니까 공기가 빨아들여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땔감으로서 그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탄화수소물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탄소 복합체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하게 되는데, 연료의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종류가 사실은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낮고 인화점은 높아요. 근데 이 발화점하고 인화점은 어떻게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 발화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온도가 일정 수준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불이 붙는 거예요. 자연 발화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화점은 뭐냐면, 누군가가 불꽃을 튀겨줬을 때 불이 붙는 온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디젤은 발화점이 낮고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인화점에서 불꽃을 튀겨서 폭발을 시키기보다 차라리 뜨거운 공기에,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될 수 있으니 불꽃을 튀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뜨거워진 거에다가 디젤을 확 뿌리기만 해도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고 발화점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가솔린은 적당한 수준의 불꽃만 튀겨주면 자연스럽게 폭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노킹이 일어나는, 이상연소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 인화점까지, 그러니까 발화점까지 스스로 불꽃이 붙는 네. 발화점까지 하고 인화점하고가 디젤보다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배출가스로 나오는 오염물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 일산화탄소 (C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 온실가스라고 주로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CO 혹은 CO2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탄소가 탔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질소가 그 뜨거운 온도 안에서 합성이 돼서 생긴 산소랑 만나서 생기는 질소산화물들이에요. 그러니까 NO, NO2, 뭐 NOx라고 하는 그 질소산화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연소가 안 된 것들이 빠져나오는 매연, 흔히 말하는 이제 분진이라고 하는 거. 네. 그 세 가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린더 안에서의 연소 온도는 휘발유 엔진 쪽이, 가솔린 엔진 쪽이 높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은 상대적으로 분진의 발생량은 적고, 네. 대신 일산화탄소나 NOx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디젤은 연소실 안에 연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미연소된 덜 탄 분진이 많이 생기고, 대신 거기에서 CO2 발생량은 낮고, 그리고 그러니까 CO2가 낮을 수밖에 없죠. CO2 탄소들이 분진으로 붙어가고서 검백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NOx가 생기는 거죠. NOx 질소산화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이제 EGR 관련해서 가솔린과 디젤의 연소 내용을 다르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디젤 엔진에서의 이 질소산화물하고 분진의 관계를 보면 연소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분진이 많이 생겨요. 네.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리고 거꾸로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질소산화물은 올라가는 대신에 분진은 또 떨어져요. 줄어들죠. 타서 나오니까 이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이걸 두 개를 같이 줄일 수가 없어요. 이 분진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DPF,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고 하는 거. 네. 거기에서 걸르죠. 네. 걸러놨다가 일정 수준 차면 얘는 태워서 다시 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NOx는 연소실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EGR입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 이미 연소가 한번 일어나서 배출되는 가스는 산소의 함유량도 낮고, 네. 그 속에 이미 질소와 관련 질소들을 포함한 그런 불연소 가스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실린더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연소의 폭발력을 낮추는 거죠. 폭발 에너지를. 그래서 NOx를 줄이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배출가스를 식혀주는 부품, 거기에 이제 쿨러가 들어가죠. EGR 쿨러라고 하는. 네. 그 쿨러를 냉각수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엔진 냉각수를. 그런데 이제 그 쿨러가 거기서부터 이제 부품 결함이 되겠죠. 뜨거운 배기가스가 들어와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식혀서 식어진 상태로 엔진으로 잘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쿨러가 변형이 온 거죠. 그래서 거기가 크랙이 가고, 그러면 크랙이 간 상태면은 냉각수가 거기서 셀 테니, 새는 상황이 되면 그 샌 냉각수가 다시 흡기 쪽 라인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크랙이 가서 제대로 냉각을 못 한다고 그러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그대로 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렇게 순환이 되고 나면 흡기 다기관이랑 흡기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쌓여있던 카본이 항상 누적이 돼요. 거기는 배기가스가 항상 순환을 하다 보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배기가스 속에 분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흡기 다기관, 그러니까 흡기 매니폴드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흡배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오버랩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들이 쌓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흡기관 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쌓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나면 그 쌓인 곳에 아까 얘기했던 그 새어나온 냉각수들이 네. 그쪽으로 가면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냉각수는 이제 물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그러니까
그 부식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온도가 낮아져도 얼지 않게 하는 부동액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부동액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글리콜, 뭐 에틸렌 글리콜이 될 수도 있고 프로필렌 글리콜이 될 수 있고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냉각수에 섞여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침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카본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그 흡기 다기관 안에 있는 카본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 냉각이 제대로 안 된 뜨거운 배기가스가 그대로 순환이 됐을 경우, 순환이 돼서 흡기 다기관으로 갔을 경우 거기에서 발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원인을 발표된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은 그 EGR의 냉각 기능을 하는 라지에이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의 결함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글리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불이 붙기가 쉬운 이제 그런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의 가스에 계속 노출된다고 하면은 글리콜도 이제 높은 온도가 돼서 그게 이제 어떤 연소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흡기다기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고온이 되면은 녹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녹아서 그 흡기 매니폴드 쪽에서 어떤 구멍이 뚫린다 그랬을 때는 산소가 더 유입이 더 잘 될 수가 있죠. 그런 산소가 더 만나게 되면은 불이 붙기가 더 쉽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흡기다기관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러면 왜 금속으로 안 만들어지냐? 과거에는 다 금속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경량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흡기다기관의 형상이 내부 그 엔진의 연소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 네. 또 그 흡기다기관을 가변 밸브 타입으로 달아서 고속에서는 그 흡기다기관의 길이를 줄여갖고 더 저항 없이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고 그다음에 저속에서는 이렇게 더 먼 거리를 돌더라도 이렇게 수월이 일어나거나 네. 텀블이 일어나게 해갖고 그 내부의 연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탈 금속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 수 있는 흡기다기관들이 쓰이게 된 거죠. 금속보다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그 어떤 형태 가공해서 만들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 가변 밸브를 집어넣는다거나 어떤 기계를 조작을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도 훨씬 더 플라스틱 쪽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 화재가 벌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지금 계속 불 얘기하면서 발화 얘기를 하는데 불을 딱 붙인 발화가 되는 원인은 EGR이 맞지만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흡기다기관이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면서 이쪽 그 여기에 흡기관 쪽으로 카본 누적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같은 에틸렌 글리콜이나 뭐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그런 그 부동액 성분들이 들어와서 누적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거죠. 그리고 그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엔진룸을 생각을 해보시면 본네트가 넘겨 있고 차가 주행을 해야 앞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그 과열이 됐던 열이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적이 돼서 불이 붙을 정도까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은 주행 중에 그 일단 뭐 엔진 경고등이 뜬다. 그런 거는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 흡기 압력이 달라지는 거죠. 흡기다기관 안에 압력이 달라지니까 이게 센서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이 있다. 바람이 헛들어오고 있네. 압력이 다르네. 부스트가 안 올라가네. 라고 하니까 일단 엔진 경고등을 딱 띄우고 그 다음에 출력을 낮추죠. 그때 되면 보호하는 상황이 되니까. 보호하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구멍이 뚫려서 안쪽에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까지는 그냥 열만 머금고선 타지 않고 있었던 애들이 슥 하고 발화가 나면서 연기가 그때 피어오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차를 딱 세우면 그때는 달리면서 그나마 식었던 것들이 네.
엔진 안에 있는 열기하고 만나면서 그야말로 불이 더 잘 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제 발화가 되고 네. 제대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리다가 멀쩡하게 달리다가 멈춘 차는 왜 그랬느냐? 같은 개념이에요. 주행하고 와서 바로 세워놓고 시동 껐으면 그 안에 엔진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모여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걔들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열이 축적이 되니까 주행 중에는 안 났던 게 서 네. 있는 상태에서 발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불이 나는 과정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럴 가능성들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그리고 한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결과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BMW 화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콜의 사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리콜을 한다라고 해서 리콜 사유들 중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연료 호스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이제 흔히 이제 금속이 됐건 플라스틱이 됐건 아니 금속이 됐건 고무가 됐건 그 관대 관을 결합하는 그 클램프 부분 있잖아요. 네, 이 클램프가 뭔가 규정 압력을 못 맞춰준다거나 혹은 이 클램프가 진동에 취약하다거나 네, 그리고 그 접속 부분이 진동에 취약해서 금방 부러진다거나 그랬을 때는 연료가 새어나오는 경우라면 급격하게 불이 붙어요. 그야말로 그냥 불이 붙어서 탈 수 있는 원래 태우려고 하는 것들이 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주행 중에 가다가 연기 나네? 그러고 차 세우고 몸만 피했는데 갑자기 불이 확 하고 올라왔어요. 하는 경우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죠. 연료 계통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거죠. 연료 계통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진짜 삽시간에 네. 전체가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